처음에 같이 나와야 된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이 작업이 트라우마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더 깊은 공감대가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이제 합동장례식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어떤 명확한 대단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이제 제가 성폭력 피해자 만나고 싶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도 내 이야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왜냐면 분위기가 깔아줘야 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갑자기 있잖아 들어봐 이렇게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미 한 성폭력 피해자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성폭력은 특히나 이제 너만 말 안 하면 다 괜찮다 이렇게 입을 막게 하는 사회적 기제가 특히나 강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해자들의 기세등등해지는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편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다른 어떤 장례식보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강하다, 우리 이렇게 세다, 네, 이런 걸 맞아요. 보여주고 싶었어. 어떤 일 겪으셨던 건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구체적이거나 자세한 얘기는 듣지는 못했어요. 그냥 같은 카테고리로만 알고 있어요. 제 얘기를 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연말쯤에 이제 저는 여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알던 어떤 오빠가 자기 방송부 후배를 소개시켜주겠다. 거기는 남자 고등학교였고, 뭐 거의 2, 3개월 연락을 주고 받다가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친구가 저랑 자고 싶어 했어요. 저는 싫어했죠. 그리고 당시에 그걸 지키지 않는 여자인 친구들이 당하는 수모들을 많이 봤어요. 중학교 때는 그런 사고로 아빠가 머리를 밀어가지고 삭발을 한 채로 학교에 오는 애도 있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에는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가 소문을 냈겠죠? 걔랑 이제 잤다는 소문이 난 친구가 걸레라고 이제 소문이 났고, 그런 수모들을 겪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관계는 되게 더러운 것,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스킨십이 깊어지려고 할 때마다 거절을 했는데, 스킨십 문제로 약간 갈등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차 헤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그 힘든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말도 안 되게 힘들었어요. 말도 잘 못해가지고 애들이 실업증 걸렸냐고 약간 장난칠 정도였고, 친구 말에 의하면 제가 계속 엎드려 있었대요. 밥도 잘 못 먹고. 그때는 그게 이별 때문에 힘든 건 줄 알았어요. 이별을 막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원래 이별하면 이런 건가? 뭐 이런 문자가 모르는 사람한테 온 거예요. 걸레라고 저를 칭하면서 뭐라 얘기를 했어요. 되게 무서워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돌아보면 트라우마 반응이기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이제 버려진, 더럽혀진 이런 사람이잖아요. 22살 때쯤, 3살 때쯤 강의에서 데이트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그때 그게
데이트 성폭력일 수도 있겠네? 작년에 처음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는 죄책감을 느끼는 나를 그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막 감정이 올라와서 막 그럴 때 막 그냥 계속 울어요. 계속 울 때 내 남자친구나 상담 선생님이 이 잘못이 아니잖아. 다솔씨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거기에 되게 안심했어요. 아, 내가 죄책감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봐였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때 혼자라고 생각했던 나를 그리고 싶어요. 내가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불안이 있구나라는 걸 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다솔의 비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다솔이 꺼내고 싶지만 꺼내기 무서웠던 비밀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려주려 합니다. 다솔이 용기 내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용기 내어 귀를 기울여 줄래요? 똑같구만. 너무 전형적이어서 좀 그렇네. 뭐가 전형적인데? 포즈나 이런 포즈나. 그런 게 구도나 이런 거. 근데 그게 없네. 고양이 코가 없네. 고양이 수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 리본을 안 달았네. 비 와가지고 우산이 없어서 똑같다. 쓰레기 샤기 컷. 읽어보세요. 우리 사회에 깊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각종 퇴폐 요소와 위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부터 이거 붙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순결한 학생상을 정립하여 미래의 이상 가정 및 사회와 국가를 이루기 위해 만든 순결 다짐형 캔디입니다. 아, 이상 가정? 이 캔디 먹으면 이상 가정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결 이상적인 사회와 국가를 이 캔디로 만들 수 있어? 진짜 대단한 일을 하지 않니? 미래 이상 가정이라는 거 보니까 음. 미래에 이제 엄마가 될 여학생들이 탈선하지 않고 이제 이상적인 엄마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탈선이 그러면 이제 이상적인 국가가 되는 그러니까 또 너무 평생 순결해서도 안 되는 거야. 이상 가정을 이뤄야 되거든 나중에는. 중학교 때 먹었어. 2학년, 3학년 때 순결 서약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있었거든. 그래서 다 이제 애들이 나와가지고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름 적고 사인하면 사탕 하나씩 주는 거야. 그래서 다 신나가지고 사인도 해야 돼. 다 신나가지고 아 사인 서야. 서약이니까 순결하겠습니다. 아 순결하겠습니다. 한 장 한 장도 아니고 이렇게 표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래서 이 전 교생이 이렇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롤링페이퍼 주고받았던 건데 그 당시 남자친구 애가 중학교를 같이 나온 여자애가 우리 반에 있었어. 약간 걔랑 몇 명 친구들이 나한테 자꾸 조심하라고 여자애가? 그 남자애를? 얘기하는 거야. 나랑 뭔가 스킨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 자기 친구들한테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아 그렇지. 애였어. 전형적인. 예를 들면 나한테 처음 시도했던 날 얘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우연히 휴대폰을 봤는데 문자가 와 있는 거야, 자기 친구한테. 뭐 성공함? 뭐 이런 식으로. 아 문자가 와 있는 거야. 영당처럼 막 또 했겠구나. 그래서 이미 다 계획을 짰는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랬구나. 나 그 이후에도 얘기하고 다녔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진짜 하여튼 정복 너무 이게 뻔한 얘기여가지고 하기 좀 민망하죠. 정복 대상이고 그런 문화가 있잖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의 성을 내가 얘를 쟁취했다. 10대만의 치긴 아닌 게 20대 때 대학생 우리 때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익명 어플 같은 거 있었잖아. 지금 에브리타임이 약간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익명 딱 들어가면 누구과 누구 학번 내가 걔 뭐 어떻게 했다. 실명까지 갔던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실명 아니어도 뭐 이렇게 추정되게끔 막 하는 거 있잖아. 진짜 대나무 숲처럼 내가 걔를 어떻게 했다. 뭐 그런 게 막 자랑같이 여전히 20대 때도 전시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으로 안 느껴지고 약간 그거보단 살짝 어떤 다른 다른 객체로 느껴져야 할 수 있는 행동 같은데. 정민서운에게 굳이 내가 이 이야기를 너희한테 상세히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 부담스러움에 나한테서 조금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쩌나 무섭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아쉬웠어. 찬란한 일부터 더러운 일까지 몽땅 너네한테 말했었는데 이 이야기만은 하기가 힘들어서 지난 2년 동안 내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 트라우마가 올라오고 상담을 받으러 가고 울고 괴로워했던 일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늘 아쉬웠어. 사실 지금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너네가 만약 힘든 일을 내가 청하지 않았는데도 나한테 들려준다면 고맙고 사랑스러울 것 같아서 그 마음에 의지해서 아래 내용을 공유해. 나 리액션 눈치 많이 보는 애니까 다 읽고 나서 리액션 잘해줘. 사귄 지 한 3개월 됐을 때였죠. 그 3월이었고 걔 생일이어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용돈 4,000원 받는 가난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되게 막 엄마 몰래 이렇게 저녁 급식 값을 띵가 먹으면서 이제 모은 돈으로 시계를 사왔어요. 이제 뭐 놀다가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를 하다가 걔가 이제 그러니까 뭐 스킨십을 하게 됐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스킨십이 좀 깊어졌고, 제가 되게 하기 싫어서 이제 뭐 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했는데 되게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때 그러니까 뭐 이런 장면들이 생각나요. 뭐 노래방이 그렇게 막 폐쇄된 공간이 아니잖아요.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화면이 있고 이렇게 의자가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바깥이 이제 창문이 불투명한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얇은 선처럼 이렇게 투명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사이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왔는데 제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빨이 덜덜 떨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안아주면서 고마워, 특별한 선물을 줬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저는 그때는 그런 건가? 얘가 만족했으니까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나는 얘 주려고 시계를 사왔는데 얘는 시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게 좀 슬펐던 것 같고 약간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왔을 땐
날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걸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고깃덩이처럼 느껴진다. 뭐 그러면서 작년에 되게 막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너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이야기를 해주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부담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거든. 여기 특히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좀 멀어지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은 진짜 떨쳤으면 좋겠다 싶지 않겠지만은 진짜 우리 뭐 다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우리가 멀어질 거를 걱정하는 게 그게 좀 왜 울컥하고 난리? 이 순간에 다소를 아직 조금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 순간 다소리를 위로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거를 말하면 우리가 멀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는 게 완전히 용서를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다소리가 스스로의 상황이 아니었으면 만약에 누구보다도 더 잘 그 일을 겪은 친구에게 다정하고 이제 큰 위로를 해줬을 사람인데 스스로 뭔가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꺼내 보이기 좀 싫은 모습으로 이렇게 아직까진 조금 여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안타까워져. 원래 다솔이면은 누구보다 더 그 상황을 그러니까 18살 다솔이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잘 얘기해줄 수 있는 친구인 거 아니까 근데 스스로한테는 그게 잘 어렵잖아요. 죽을 만큼 사랑하게 된 후에 그때가 좋을 것 좋겠다. 같아. 나는 사실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오히려 여기에 적힌 이런 말들 있잖아. 뭐 순수했으면 좋겠다. 어렵혀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뭐 나를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이때의 내가 너무 멍청하게 느껴지는 거야. 되게 똑똑하게 쓴 것 같은데? 다부지게? 여기서도 말하잖아.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내 기준 안에서의 순수를 지키고 싶다. 그거 힙합인데 약간. 이렇게 이 열 몇 살 다소리 무시하지 말아줘. 나름 생각이 꽤 다부지게 있었는데? 갑자기 새롭게 보게 되네. 그러니까 이런 뭐 더러워지는 기분 이런 게 다 좀 그런 지금의 그걸 보면 이 친구가 받은 교육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썼나 보다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 존중받지 못해서 오는 더러운 기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는 거겠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걸 표현했는데 그게 무시당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불쾌감인 것 같기도 하거든. 그래서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잖아. 나는 이게 결국에는 관계에서 딱 그 핵심을 잘 짚고 있는 것 같아. 일리 있네. 어린 다솔이가. 그 와중에도 딱 잘 짚었어. 이 사태의 문제 핵심이 뭔지. 칭찬해줘야겠네. 그래.
원래는 혼자 외로워서 이렇게 엎드리고 있고 저 뒤에는 친구들이 이렇게 내가 못 보고 있는 채로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가 그 18살에 내가 어딘 그렇게 이제 엎드리고 있었는데 뭐 현재 친구든 그때 친구가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려서 있었네 이렇게 반응한 모습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트라우마 장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